이제 우리가 새로 맞이하는 또 한 해가 있죠. 2021년.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는 우리의 친구 2021년. 부동산에 있어서 어떠한 내용들이 변화가 되고 새롭게 생기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시죠. 지난 1년을 봤을 때 규제라는 게 부동산 시장에 못 들어오게 하는 것도 있어요. 그것도 있지만 집주인들에게 부담을 줘서 주택을 좀 처분을 하게, 다주택자의 주택들이 시장으로 다시 환원되어 올 수 있게, 이런 규제들은 바로 세제에 대한 규제들이었죠. 아무래도 세제 부분에 굉장히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년 1월 1일부터 취득하는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언제?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1주택자가 분양권을 갖고 있는데 분양권은 사실 집으로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집이 한 채뿐인 줄 알고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되는 줄 알고 딱 계산을 합니다. 명심하십시오. 내년 1월 1일부터 취득하는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일시적 2가구 1주택자가 분양권을 취득 목적이 이동, 이사 같은 그런 걸 했을 때에는 개정을 하겠다고, 또는 시행령을 만들겠다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두고 볼 일입니다. 양도소득세를 낼 때 우리 공제하는 게 있습니다. 그중에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있어요. 사실 과거에 2년 이상을 거주하면은 연 8%를 공제를 해줬습니다. 보유만 해도 1년에 8%씩 10년 보유하면 80% 공제가 들어갔어요. 어떻게 변화가 되냐? 거주가 40%가 되고 보유가 40%가 됩니다. 거주하지 않고 보유하는 경우에는 1년에 4%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동안 40% 공제해서 끝나는 거예요. 거주까지 하면은 1년에 4%씩 거주가 플러스가 되는 거죠. 80%의 공제를 다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갭 투자하지 말고 네가 살아라 이거지. 네가 살아서 살면은 그만큼 세제 혜택을 주겠다.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 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공제가 될 수 있는 거를 다 계산했을 때 70%까지 최대치 공제가 되는데 2021년도에 80%까지 증가가 됩니다. 10% 증가가 되죠. 이유는 고령자 공제와 그리고 장기 보유 공제가 있는데 고령자 공제 부분에서 그 공제폭이 조금 늘어나요. 10에서 30%까지 공제폭이었는데 그게 20에서 40% 늘어납니다. 그래서 5년 이상 보유하면은 장기 보유 공제 20에서 50%랑 합쳐져 가지고 최대 80%까지 내년에는 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조건은요, 1세대 1주택자의 만 60세 이상입니다. 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도 이제 인상이 되죠. 이 종부세 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 당연히 퍼센티지가 올라갑니다. 세율이. 여기에 포인트는 이것의 시작이 2021년 6월 1일부터예요. 정부가 원하는 거죠. 높아진 세율에 적용을 안 받으려면 달라 이거지, 시장에. 그래서 부족한 물량을 좀 늘리자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집중해서 봐야 될 부분은 과연 다주택자들이 얼마만큼 풀 것이며, 또 풀어도 버릴 때 어디부터 버리겠어요? 안 좋은 지역부터 버릴 거 아닙니까? 그 사수하는 지역이 서울 수도권이 아니겠냐라고 예측을 한다면 과연 얼마만큼 집값을 다운시키는 데 영향을 줄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인 의견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거라고 저는 봐요. 막 팔면 안 돼. 이제 뭐냐면 2021년도 6월부터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 때 양도세 중과 세율이 원래는 기본 세율 플러스 구간별로 다른데 20%까지 됐던 거지. 근데 그게 기본 세율 더하기 20에서 30%로 변화가 되는 것부터 높아지는 거예요, 세율이. 2년 미만 보유주택 및 조합은 입주권을 매도할 때 세율도 현행 40%에서 더 강화가 됩니다. 1년 미만 보유 시에는 70% 세율을 부담해야 돼요. 1년에서 2년 미만 60%의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사실상 벌어들인 거의 대부분을 환수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짧게 파는 거는 아무리 봐도 투기성이다. 투기를 막으려는 법이죠. 그리고 중과세율은 6월 1일,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즉 이 말은 그 전에 팔면 중과세율 적용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21년도 6월 1일 되기 전까지 빨리 뱉을 거 뱉어라. 그러나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다주택자도 안 좋은 거부터 팔 거라고. 서울 수도권의 물량이 많이 늘어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일단 우리가 청약하면은 경쟁률이 어마어마하죠. 이거 뭐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가장 확률이 높은 쪽으로 찾아가는 방법이 뭔가요? 특별 공급에 가는 거죠. 자격 조건이 엄격하기 때문에 나랑 경쟁하는 사람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세계 최초랑 신혼부부 특별 공급이 있습니다. 월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자격을 부여를 합니다. 그걸 넓혀가지고 기준했을 때 더 많은 대상에 적용이 되는 건데 완화만 한다고 사실은 좋은 게 아니죠. 물량을 많이 만들어야 완화돼서 그 많은 대상자들이 조금 더 편하게 내 집을 가질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충분한 확보 없이 대상만 늘렸으면 과연 이것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지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요즘에 신혼부부 특공이라든지 생애 최초 특공도 경쟁률 어마어마하죠. 역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물량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매 제한 위반에 대해서도 굉장히 엄격하게 규제가 이제 상향 조정되는데 2021년 2월 19일 이후부터는 전매 제한을 위반했다.
그럼 10년 동안 청약이 불가능합니다. 언제부터? 적발한 날로부터 10년 동안. 그러니까 이거는 적발이 차라리 빨리 되는 게 나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10년이라는 기간 깁니다, 여러분.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은 입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2년 거주 요건을 반드시 채워야 합니다. 2021년도부터 최초 조합 설립을 신청하는 그 단지는 바로 이 실거주 요건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 2년이라는 기간이 연속적으로 2년 살 필요 없어요. 합산 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뭐 띄엄띄엄해서 합해서 2년이 되면은 2년 거주 요건 충족된 겁니다. 야, 그러면 재건축이라는 게 과정이 긴데 어디까지 내가 그 2년 요건이 채워야지 안전할까 고민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답을 드릴게요. 제일 좋은 거는 조합원 분양 때까지 2년을 채우는 게 제일 안정합니다. 재건축 기간이라는 게 몇 년 걸리는 걸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시면 되지만 그 기간이 정해진 기간이 아니에요. 단지마다 다르고 그 위치마다 입지마다 다르고 다 그래요. 괜히 투자해서 시간 다 갔는데 청산 대상자가 돼서 끝나는 건 뭐가 그게 뭐 좋겠어. 시간 낭비한 거지, 그죠? 이 부분은 굉장히 제가 너무너무 잘된 제도의 변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입주 전에 하자 보수를 의무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2021년 1월 24일부터 공동주택 입주 예정자는 2일 이상 방문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방문을 해서 하자가 있으면 건설사한테 하자 보수를 요청할 수 있는 겁니다. 하자를 보수하고 입주가 되면 그 하자 보수에 대한 내용들 같은 거 다 결과를 입주자한테 이제 알려주는 의무가 생기는 거죠. 한때는 말이죠, 이게 고덕동 아파트도 마찬가지예요. 카페나 포털 사이트에 사진 많이 넣은 적이 있습니다. 이 땅에 집안이 꺼져버린 거예요. 이런 경우는 우리 눈에 쉽게 잘 뜨니까 보수가 쉽겠죠. 근데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아파트라고 제가 명시는 안 하겠습니다. 누수가 있더라고요. 보수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근데 그 당시에는 건설사랑 좀 마찰이 있었습니다. 보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요. 이런 것들이 해결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정말 좋은 겁니다.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은 적용이 됐고요. 전월세 상한제 적용이 됩니다. 시행이 되고요. 시행이 되지 않은 게 있어요. 전월세 신고제라는 겁니다. 체결한 계약의 내용을 신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의무입니다, 의무. 의무기 때문에 누구한테 의무가 부담이 되냐면 공인중개사하고 집주인에게 의무가 부과가 돼요. 그래서 계약이 딱 체결이 됐다. 그러면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계약 내용에 대해서 거짓 없이 사실 그대로. 공급을 많이 국가가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총 2년 동안 11만 4천 가구가 공급 예정에 있어요. 수도권이 7만 가구, 서울이 3만 5천 가구입니다. 이 중에 4만 9천 가구가 21년 상반기까지 공급이 되고요. 우선 3개월 이상 공실인 공공임대주택 3만 9,093 가구는 전세형으로 전환을 한대요. 근데 그 3만 9천 가구 되는 것 중에 수도권이 1만 5,600 가구 조금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민간이 건설한 공공전세주택 1만 8천 가구를 또 추가로 매입해서 공급을 할 계획이라고 그래요. 그것도 부족한가 보죠. 이외에도 상가, 오피스, 호텔 등을 리모델링해서 주택으로 공급할 방침이라고 또 발표를 했죠. 이 계획대로 가면은 단기간에 그 전세 물량 같은 거를 많이 공급할 수 있는 건 확실합니다.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이러한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지, 또 물량 확보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세상은 돈이 필요하잖아요. 과연 얼마큼 빨리 조성이 될지, 이거를 좋아할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 무주택일 수밖에 없는 분들 계세요. 그럼 이분들은 이걸 좋아할 수 있어요. 하지만 능력을 가지고 있는 무주택 분들은 여기에 관심이 있을까요? 콧방귀 끼죠. 아파트 가격이 서서히 오르거나 멈춰서 좀 일직선으로 오래 간다면 잠깐 여기에 기거하면서 내 시드머니를 더 높여서 내가 더 좋은 평수라든지 좋은 입지로 진입하겠다 라는 꿈을 가질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시장은 어떻습니까? 가파르게 우상향하는 입지와 단지들이 많고 우상향으로 계속 가는 단지들이 대부분의 서울 수도권 단지들입니다. 과연 얼마큼 인기를 끌지 저는 그닥 인기를 못 끌 것 같습니다. 실거주와 투자를 병행하고 싶은 게 지금 사람들이에요. 옛날 같으면 1억 연봉 대단한 거였죠. 지금은 1억 연봉자가 과연 대출 안 받고 얼마큼 돈을 모아야 수도권의 주택을 살 수 있을까? 1년 동안 1억 벌어서 1억씩 저금을 해도 7억짜리 7년 필요해. 근데 내가 반을 쓰면 14년이 필요해. 반 더 쓰면 14년 넘게 필요해. 그럼 14년 뒤에 그 집이 7억일까요? 아니겠죠. 70억이 됐을 수도 있잖아. 이런 전세 임대 이런 것의 효과는 미비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필요한 건 내 집 만들 수 있는 주택입니다. 이거 좀 재밌습니다. 공공참여형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2021년 6월까지 전국에서 모집을 해요. 서울시에서 시범적으로 진행 중인 그런 제도거든요. 근데 이제 요게 장점이 있습니다. 용적률이 완화가 되고요. 게다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안 됩니다. 집주인들이나 그 땅 주인들은 부담이 덜한 거죠. 이러한 작업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5천 가구를 공급 확대를 할 목적이랍니다. 수도권이 4천, 지방이 1,000 가구 이렇게 되는데 과연
4연 5천 가구가 지금 상황에서 아주 큰 힘이 될까요? 차라리 이렇게 작게 가지 말고 대규모 재개발 또는 대규모 재건축 산업의 활성화가 어떨지 저는 가끔씩 인공사진을 봅니다. 서울의 모습, 또 수도권의 모습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특히 서울을 봤을 때는 많이 노후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2020년대와 30년대는 조금이나마 규정을 완화시켜서 새롭게 만들어주고 용적률을 높이면 전체적으로 공급 물량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늘어난 공급량으로 수요를 좀 충당하는 게 어떨까? 공시가격의 90%까지 현실화율이 이제 내년부터 적용이 되는데 점점 이렇게 적용이 될 거예요. 뭐 공동주택은 2030년까지, 단독주택은 2035년까지 90%에 맞추겠다고 그랬는데 공시가격이 있으면 이제 우리가 어디서 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시면은 내 집에 대한 공시가격을 다 알 수가 있어요. 공시가격이라는 게 기준되는 시점이 있잖아요. 계속 변화하니까 그 기준되는 시점 좀 알려드릴게요. 매년 1월 1일 그리고 6월 1일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기준 시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1월 1일 날 기준된 가격은 4월 달에 공시가 되고요. 6월 1일 날 기준이 된 가격은 9월 달에 공시가 됩니다. 공시가격을 알아보면은 예상도 할 수 있죠. 세금 부담하는 예상도. 어차피 지금 상황에서 이 제도만으로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온 국민이 패닉 상태입니다. 국민들이 느끼기에 내 집을 갖지 않으면 난 영원히 아웃사이더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심리가 팽배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이 심리를 조금이나마 안정권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물량을 만들어야 돼요. 그것도 어디냐면 이분들이 원하는 서울 수도권. 서울 수도권에 땅이 더 없잖아요. 있는 땅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재개발과 재건축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는 범국민, 범정부 차원에서 합의점을 좀 만들어가면서 추진을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거 없이 규제나 제도의 변화 또는 제도의 신설로서 그거를 막고자 한다면 2021년 12월 달에 이 부티비 영상에서는 더욱더 충격적인, 더욱더 무서운 영상이 나오지 않을까.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